저희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제일 중요한 내용이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게 고객들이 좀 더 보기 편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달러 상품 판매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고객들이 달러 상품 판매할 때 제일 많이 불만. 달러 많이 올랐다. 그쵸. 달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아니 너무 비싸잖아. 이렇게 비쌀 때 달러 상품을 추가로 내가 더 사는 게 맞아? 지금 사지 말고 달러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그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달러의 지금 이 치솟는 형태도 결국은 떨어질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고 고객들한테 잘못 설명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달러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달러의 환율은 변동이 거의 많이 없어요 지금. 근데 뭐가 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정확히 말하면 반대로 뭐가 떨어지는 거게? 원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되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만들어드리면 달러는 항상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 선이라는 걸 봤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원화예요. 원화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의 갭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율 차이가 벌어지는 건데 이걸 우리는 원화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들이니까 왜 이렇게 달러가 올랐어라고 보이는 거예요. 달러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모두가 사용하는 달러라는 상품이 왜 가치가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기축통화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기축통화가 뭔지 아시는 분? 기준. 기준 좋아요. 근데 그 기자는 미리입니다. 미리. 그래서 기축통화의 뜻은 미리 쌓아둬도 괜찮은 돈이에요. 이걸 쌓아두고 나면은 전 세계 모두가 이 돈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로 여러분들 외국 갔을 때 우리 이제 곧 우리 가잖아요. 발리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환전하겠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나 K-팝이다 뭐다 되게 유행하잖아요. 자, 한국에 원화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자 원화야 이걸로 계산해줘.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달러를 가져와가지고 자 이걸로 계산해줘 라고 하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화폐여야 그걸 기축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쌓아둬도 괜찮은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기축통화의 기준이 달러라는 상품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는 화폐가 뭐였게요?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들고 다니는 게 무거우니까 금을 돈으로 만들어서 금화로 했죠. 금화를 들고 다니는데 생각해봐요. 금화도 무거워.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그래서 금화를 화폐라기보다는 그 전에 종이로 교환할 수 있게 금 교환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화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거는 전 세계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금 교환권처럼 쉽게 종이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거구나. 그래서 이 다음을 이제 대체하게 되게 디지털 화폐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다 뭐다 이런 친구들이 디지털 금처럼 전 세계가 쓰는 화폐로 쓰일 수 있게 나올 것이다. 이걸 예측해서 그런 가상화폐들의 가치가 오른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현물 돈 대신 이런 디지털 화폐를 쓰지 않을까? 세상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발전하는 시대에서도 환율은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CBDC 이런 것까지 얘기하진 않고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이죠? 주식이 오르면 원달러에 관련된 환율은 올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올라야 된다.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가치 오르면은 원달러,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오른다? 반대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얘는 공격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이죠. 근데 공격자산, 투자에다가 돈을 많이 넣으려고 하면은 안정자산에서 돈을 빼서 적금 같은 거 깨가지고 돈을 빼서 주식에 투자를 해야죠. 근데 주식이 너무 위험해. 지금 투자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이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최대한 많이 적금 같은 그런 안전자산에 넣어두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항상 이게 상반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 근데 주가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오르고 있죠. 지금 상황이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반대예요. 반비례해야 돼.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도 자 간단하게 볼게요. 달러는 그대로야.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아무도 원화를 원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한국에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뭘로 바꿔야 돼요?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야 지금. 조금만 기다리자.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어.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바꾸면 되지. 옛날에는 미리 바꿔놨었는데 지금은 굳이 안 바꿔놓고 달러를 갖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달러가 안 돌아. 부족해지는 거야. 달러 품귀 현상이 되는 거야. 모두가 생각하죠. 품귀 현상이면 저거 갖고 싶은데 저게 하나밖에 없네? 그럼 그 가격이 올라야 떨어져요. 모두가 원하니까. 지금 달러가 시중에 안 풀려서 비싸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내용을 좀 더 쉽게 말하는 겁니다. 일단 그 이유가 무려 7가지나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많아요. 가장 첫 번째,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이 펼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일반 시민들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리가 오르면 안 좋아요. 안 좋다. 왜요? 대출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모든 금융상품의 가치가 다 같이 오르게 되는데 우리 적금금리 오른다고 해서 좋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금금리 오르니까 좋은 거 맞잖아요. 근데 적금금리, 예금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대출금리도 동시에 올라요. 금리는 모든 금융상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죠. 이번 정부도 똑같이 말을 하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펼쳐오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제발 경제가 좀 돌아라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4%대요. 그리고 한국 금리가 2.5%대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같은 돈을 저축할 거라면 미국에 할래요? 한국에 할래요? 미국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에 저축을 하려면 그 돈을 원화로 할 수 있나요? 달러로 할 수 있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더 비싸게 돈을 주고 그 화폐가 더 가치가 있는데 그걸 왜 굳이 원화로 바꿔? 묶어두는 거예요. 심지어 비단 한국 기업들까지 이해가 했어요? 뭐로 한국 이걸로 바꾸냐? 그냥 달러로 바꾸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바꾸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돈이 묶여있죠. 두 번째, 한국이 이미 정부가 좀 과하게 돈을 풀어요. 이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022년도 기준입니다. 괜히 뭐 정치 문제 나올까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2022년도 기준으로 미국이 통화를 한 3%대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많이 푸는 것도 아니고 적게 푸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을 지속해서 푸는데 한국이 돈을 엄청 풀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번 정부 어떤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제. 그래서 원래는 한 2배,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거의 이제 6배, 7배까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는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좋죠. 근데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요. 뭐야? 돈을 이렇게 풀어? 이건 반대로 나중에 말하면 어떻게 된다? 그 돈을 다시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빵꾸날 수도 없으니까 걷어들일 거 아니야? 뭘로? 세금으로. 이건 세금이 오른다는 전조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풀면 이거 봐라? 소시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뿌려? 알고 봐라. 이제 기업한테 세금으로 뜯겠구나. 이게 보니까 기업들이 굳이 지금 여기에다가 원화로 많이 치환해 줄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나가려면 우리나라에 나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달러 갖고 가야지. 그러니까 달러를 묶어두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세 번째, 수출 기업들이 지금 엄청 호황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가 역사상 거의 최대치급으로 호황이거든요. 진짜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이내에 이만큼 반도체로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요. 수출이 무지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수출이 무지하게 잘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 돈을 굳이 원화로 안 바꾸고 한국 시장에 돈을 안 쓸까? 간단한 이유는 1번 보시면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기업이고 한 1조 있어. 그럼 그 돈을 한국에 넣을래? 미국에 넣을래? 미국에 넣겠죠. 간단한 이유예요. 미국이 돈 더 많이 드니까 더 안전하니까 굳이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업들도 돈을 그렇게 버는데도 아직은 원화로 바꾸는 게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돈은 많아. 정말 돈은 많은데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안 합니다. 지금 다 그냥 달러로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국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다 달러로만 갖고 있고 아무도 달러를 갖다 팔지 않으니까 지네 집에 쌓아놨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연도에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원래 국민연금이 2047년도인가? 그때 고갈이었어요. 근데 지금 2090년도까지 고갈이 안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었어. 투자해서 소득을 많이 버는 것도 맞는데요. 정말 많이 버는 달러예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죠. 개인 vs 누구? 외국인들. 외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개인과 또 싸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게요? 연기금. 연기금이 뭐야?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3파전이에요. 이렇게 셋이서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근데 얘는 지가 유리한 쪽으로 붙겠죠,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막 하는데 외국인이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많이 투자했지만 남들이 돈을 빼니까 이거 약간 투자가 불안한데 슬슬 하락선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얘도 같이 빠져요. 연기금도. 왜냐면 얘는 손해보는 순간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 날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연기금이 달러의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 이상으로 비중을 확대했어요. 지금 전 재산의 50%가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보험,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이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몰라요. 오르겠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더 돈을 많이 뜯어가게 되면 그만큼 달러를 더 묶어두는 격이 돼요. 국가기관까지도 지금 이렇게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앞으로 뜯는 세금 같은 것도 다 여러분들의 돈을 뜯어가서 결국은 달러로 치환해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풀리지 않을 거야. 뜯어가는 것도 더 많이 뜯어가서 달러로 쌓아둘 거야. 한마디로 달러가 더 많이 묶인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야, 국가기관까지 달러를 사들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 사야 될까? 달러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상대적으로 원화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좀 쉽게 말할게요. 외환시장에 방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요. 한국의 원화가 가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럼 아무도 한국의 돈을 안 살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의 화폐의 가치를 강제로 만들기 위해서 잘 나가는 다른 나라가 돈을 바꿉니다. 그럼 잘 나가는 나라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 미국이랑 한국이랑 70조와 70조를 똑같은 가격으로 바꾸겠다. 그럼 미국이 몇 프로 손해요? 지금 1달러가 얼마예요? 1470, 80원이야. 그러면은 1달러랑 1000원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미국이 48% 손해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이걸 해줄 이유가 있나요? 없죠. 옛날에는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동맹국과 동맹국 간에 우리 친해집시다 라는 개념으로 미국과 한국이 그 통화 스와프라는 거 바꾼다고 합니다. 스와프라는 걸 체결하고 돈을 바꿔줬었어요. 이걸 잘 이용했던 게 이명박 정부 때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 통화 스와프 통해서 이걸 이겨내고 뚫어냈어요.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도 통화 스와프를 위해서 딜을 걸었고요. 그 전 정부 때 실패했습니다. 안 해줬어요, 미국이. 왜냐면 전 정부 대통령이 누구였게요? 우리 대통령 말고 미국 대통령. 네, 그 사람은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 했는데 다음 대통령이 이제 엄청난 분이 나왔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미국이 잘 되면 그만인데 우리가 왜 아쉬운 소리 해야? 싫어. 너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아. 너네 만약에 우리한테 이거 돈 받아가고 싶으면 주한미군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돈이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 대단하신 그 미국 분께서 갑자기 관세라는 걸 때리기 시작했죠. 야, 일단 돈 내놓으라면서 몽둥이를 때리기 시작한 거야. 이젠 답이 없잖아.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동맹국이잖아. 동맹국이 어딨어?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통화 사업을 많이 목적으로 원래 이제 경주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중국과는 이제 맺었어요. 통화 사업을. 중국까지 미얀마 통화 사업을 70조를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사실. 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위안이 한국 원보다 싸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위안 값이랑 한국 값이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중국의 돈이 아니라 엄청 비싸졌어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굳이 안 해줘도 돼. 그 정도로 중국은 돈이 많아. 근데 이 딜을 걸었다는 건 정치 잘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기축통화가 아니거든, 위안은. 모두가 쓰는 돈이 아니거든. 전 세계의 기축통화라고 하면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또 금 제외하고 화폐 중에 유로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엔 맞아요. 의외로 일본의 엔화가 기축통화의 일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화폐가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인 가치라고 부르기 좀 어려워. 근데 중국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규모가 크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있는 거지. 정작 우리나라가 지금 방패로 삼으려고 하면 그 돈을 누구랑 바꿔야 된다? 미국이랑 달러와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이번 경주에서 길 거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 그 대통령님께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오케이, 생각은 해볼게. 근데 그 전에 너네 우리나라에 투자해. 돈 줘. 너네 연간 200억씩 달러로 줘. 그렇게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니네 나라 기업들 잘 나가는데 우리 미국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래. 그럼 생각해볼게. 네, 옛날이었으면 해줘. 네, 해드리겠습니다. 동맹국이니까. 이걸 근데 지금은 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달러가 없는 이유가 못 바꿔서 그래요. 한국 돈이랑 원래 바꿔줄 거야 예상을 했는데 안 바꿔준 거야. 그리고 미국 국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다가 그 돈 통화 수합을 해준다. 돈을 바꿔주는 건 이거 외환 조작 아니냐? 그동안에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동맹국이니까 해줄게 했는데 지금은 외환 조작으로 판단하고 못 해주겠다. 정부가 안 해준 겁니다.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안일했던 생각이 지금 얘네들이 갑자기 돌아서니까 완전 박살난 거예요. 당연히 해주겠지 했는데 안 해주니까. 큰일 났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솔직히 엄청나게 돈이 많지도 않아요. 나라도 좀 힘들어요. 국채금리 오르고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도 사실상 가치가 많이 적으니까 그 돈을 외국인들이 빼가는 거예요. 이걸 셀 코리아라고 합니다. 한국이야? 일단 팔아. 한국은 지금 답이 없어. 팔아. 근데 이게 심해지게 되면 이 셀이라는 게 심해지게 되면은 너무 힘든데? 그러면은 야 미국은 애초에 그냥 한국은 사지 말고 나가. 한국이 있지도 마. 원래는 한국에 팔고 있기라도 했지. 이게 심해지면 엑시트가 됩니다. 나가 그냥 한국 탈출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심해지게 되면은 아예 한국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패싱이 됩니다. 이 패싱이 되게 된다고 하면 외국 자금이 아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급하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외국 자금이 없잖아. 이때 돈 빌리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IMF한테. 네. 사실 패싱 코리아는 그냥 IMF예요. 최악의 상황이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 점점 외국 자산은 빠져나갈 거야. 근데 지금 외국 자산을 확보해놓지 않는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원화로만 저축을 하겠다고? 지금 나라는 달러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할 정도로 지금 불안해요, 솔직히.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원화 자산만 갖고 있겠다? 정말 휴지 조각이 된다는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할 건데?
간단한 이슈예요.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단 한 개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이 이해는 안 가더라도 이건 다 들어봤을걸. 심지어 제가 말한 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했던 거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한테 매년마다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통화수합 관련된 얘기. 그리고 두 번째가 관세. 이제 관세 좀 풀어줘 이거였어요. 근데 일본이 풀어줬잖아. 한국은 안 풀어줬잖아요. 아직. 한국은 아직 확정이 안 났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원화를 살래요? 아니면 좀 우리나라 더 안정적인 일본의 엔화를 살래요? 지금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나가서 다 일본으로 가요. 이유가 이거예요. 한국은 아직 불안정함이 해소가 안 됐다요. 근데 심지어 그 불안정함 해소가 안 된 나라가 돈도 낮게 주네.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가 투자를 되게 잘한다. 투자를 잘한다. 그 나라 투자하는 그 나라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조차도 원화를 안 사고 있네. 그 나라의 국가 기관조차도 원화를 안 사고 달러를 사고 있네. 야, 저 나라 돈을 사는 것보다 달러가 맞는가 보다. 외국인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대기업들도 달러만 갖고 있지. 국가 기관조차도 달러만 갖고 있지. 심지어 그 나라는 지금 돈도 적게 주네. 게다가 좀 재정 적자나 위험하게 많고 확정적으로 우리를 풀어줄 수 있었던 제도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게다가 관세까지 있다고 그 나라의 돈은 지금은 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외국인들 돈을 싹 빼가 또는 외국인들 돈을 갖고 있어도 원화로 안 받고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화를 가지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원화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곧 인플레이션이라는 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요. 우리 알고 있었던 이 음료수 하나가 원래 2,000원 정도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이 2,000원이 나중에 4,000원이 되는 겁니다.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의 값이 막 갑자기 물건에 들어가는 원자재, 여기 들어가는 물값이 막 비싸져서 그런 걸까? 아니에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는 2달러야. 2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돈 2,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5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2달러 또는 한 3달러, 2달러 돼 있겠죠? 근데 원화 가격은 6,000원, 7,000원, 만 원이 돼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가야 되는 첫 번째는요. 나라가 적자일 때 제일 많이 뜯는 게 뭐라고요? 세금. 당연히 뜯을 거 아닙니까? 세금을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돈을 원화를 달러로 치환해주는 상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자산을 누군가는 반드시 보호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세금 방어,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자산을 원화를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호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상품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세 가지에 충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 바로 달러 중심보험이에요. 세금 방어되면 비과세 방어가 되죠. 두 번째, 원화로 넣어서 달러로 쌓이죠. 합법적으로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금자 보호법이 되죠. 물론 이런 유의 상품들이 아예 없진 않아요. 펀드, 주식,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문제는 원금 손해의 가능성을 감당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안 하죠. 근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내 돈을 완벽하게 지켜준다라는 법이 있으면서 이렇게 쌓이다가 안 하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안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게요? 달러값이 언젠가 떨어질 테니까. 이거거든요. 언젠간 떨어질 테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한 1년, 2년이 아닐 거예요. 요거 결정나는 것도 내년일 거고요. 통화수합 안 해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풀리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만큼의 화폐가치 벌어진 게 갑자기 딱 달라붙지 않아요. 미국이 뭐하러? 조금씩 점진적으로 되겠죠. 저는 이 기간에 최소 5년, 10년을 가요. 최소 5년, 10년을 가요. 그 5년, 10년 이내에 우리가 원화보다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건 달러라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명한 유튜브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이 하는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왜 원화를 가지고 와? 이거예요. 특히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의 돈으로 달러를 바꾸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 나라가 힘들었어요. 안 바꿔줬어. 우리나라는 바꿔주는데 너네는 알면서 안 사는 거잖아.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고객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저처럼 설명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경제가 힘들고 돈이 안 풀리다 보니 결국은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요. 아직도 전 달러가 어깨라 봐요. 머리끝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다고 봐요. 참고로 머리끝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 파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은 안 하겠지. 적어도 어깨에서 우리 귀까지는 닿을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상황이 아마 2, 3년 안에 무조건 올 것이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가 투자를 안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게요? 그렇죠. 우리나라 바로 위에는 지금 북한이 있잖아요. 아직 전쟁 중이라니까 이 나라가. 그러면 같은 돈이 있다고 하면 굳이 원화로 바꿀 필요가 있냐고. 차라리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엔화로 사고 나중에
가치가 있다면 그때 들어가도 믿지 않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겉어가는 교두보 같은 거예요. 정말 투자를 일본에 투자하지만 교두보 같은 느낌인 거야. 우리나라 자체가 가치가 있으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든 아니면 뭐 엄청난 강점을 가진 무기를 만들든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원화의 가치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원화를 맹신하고 원화를 죽어간다? 다 보여요, 지금은. 국제 정세를 봤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가야겠다. 원화로 달러를 사세요. 이 가치는 계속해서 벌어질 거니까. 이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일단 아주 극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극적인. 정말 극적이라면 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근데 뭐 대통령이나 뭐 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초전도세다 뭐다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기 뭐 동해에서 석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극적인 상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너무 평탄하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극적으로 갑자기 딱 닥치게 되려면 정말 예상치 못한 뭔가 터져야 돼요. 근데 그 가능성 제일 높은 게 전쟁밖에 없어, 사실. 그러니까 전쟁 같지 않은 이상 이거를 다시 심지어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에요. 그 사회 현상을 1990년대, 80년대 어머님들의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지금부터 대응을 할 생각해야지. 이게 다시 어디가 떨어져서 붙지 않겠어? 얼마나 걸릴 줄 알고. 저는 그 불안점을 여러분들이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아닙니까? 이런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니까. 보험 상품은 돈에 관련된 상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에 관련된 상품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강의까지 했어요. 지금